진행할게요. 자, 시료를 묻힌 슬라이드를 투명한 용액, 붉은색 용액, 보라색 용액의 순서로 각각 염색액에 일정 시간 넣었다 뺐다 하면서 하는 염색이다. 동물병원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염색법으로서 다양한 도말 검사에서 사용되는 이 방법은 요거는 반드시 알아두세요. 딥퀵 염색입니다. 딥퀵. 퀵이 빠르다는 거잖아요. 이 염색은 되게 빠른 방법이에요. 그래서 빠르고 간편하고 웬만한 걸 다 염색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동물병원에서는 딥퀵 염색이 없는 경우가 없어요. 그래서 동물병원은 뭐 미생물을 연구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염색법 같은 경우는 한 개, 뭐 많으면 두 개 정도만 보통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색 종류가 많지가 않아요. 그 중에서 딥퀵 염색은 웬만한 동물병원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염색은 반드시 알아야 되고 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딥퀵 염색은 하는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용액이 3개가 있어요. 용액이 3개가 있고 하나는 투명한 거, 그 다음에 보라색, 그 다음에 빨간색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슬라이드 위에 시료를 놓을 거 아니에요. 시료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세균이든 뭐 곰팡이든 뭐 아니면 피부 시료든 어쨌든 그런 시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은 그 시료를 갖다가 염색을 하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 글라스를 갖다가 이제 위에다 염색약을 뿌리는데, 원래는 염색약을 막 뿌리고 뒤에를 씻고 이런 과정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복잡하고 시간도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퀵! 빨리 하고 싶어. 빨리 하고 싶으니까 그냥 솔루션 이 용액을 갖다 3개를 해놓고 담갔다 뺐다 담갔다 뺐다 담갔다 뺐다 이렇게 뭐 10번 하고, 다음에 해서 마찬가지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마지막으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그 다음에 뒷면 씻어줘서 염색 끝. 요런 식으로 하는 게 딥퀵 발음이 어렵네. 딥퀵 염색이에요. 그래서 투명한 거, 붉은색, 보라색 순서대로 합니다. 이 순서는 절대로 거꾸로 가면 안 돼요. 반드시 순서대로 해놔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동물병원에 가면 순서대로 하라고 아주 그냥 1, 2, 3이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요거를 뭐 거꾸로 한다든지 순서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뒤로 다시 돌아가서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딥퀵 염색을 가장 널리 사용을 하고 있다. 자, 그럼 이제 하는 방법 한번 볼까요? 자, 이제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어쨌든 시료를 이제 올려놨어요.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시료를 이제 올려놨습니다. 자, 얘를 이제 염색을 해야 돼요. 뭐 도말까지 다 하고 혈액 검사를 하든 소변 검사를 하든 그냥 일반 세균 검사를 하든 아니면은 귀라든지 피부에서 나온 배양 검사를 하든 분변 검사를 하든 싹 다 딥퀵으로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병원에서 이걸 쓰는 거예요. 자, 지금 뭘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그 현미경 위에다가 이런 액체 시료를 떨궈 놓으면 어떻게 돼요? 넣었다 뺐다 다른 액체에다 넣었다 뺐다 하면 다 씻겨 내려가 버리겠죠. 그래서 보통 염색을 하기 전에는 고정이라는 걸 해요. 고정이라는 건 말 그대로 씻겨 내려가지 않도록 단단하게 붙잡고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콜 램프라든지 아니면 헤어드라이기 같은 걸로 밑에 열을 가합니다. 그러면은 얘네가 고정이 돼서 이탈하지 않아요. 지금 이분은 그냥 라이터로 새까매질 정도로 이렇게 고정을 해요. 병원에 가면 보통 어떻게 하냐면 헤어드라이기로 많이 해요. 헤어드라이기로 열을 가해가지고 다 웬만하면 마를 때까지 하고 밑에 있는 그름을 한번 닦아주고, 자, 딥퀵 염색하는 걸 이제 볼게요. 자, 지금 보면 어때요? 투명한 거, 빨간 거, 보라색 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투명한 거에 넣었다 뺐다 하겠죠. 이제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보통 그 교과서마다 다른데 뭐 첫 번째 과정을 뭐 10번 하고 두 번째 과정을 20번 하고 뭐 아니면 첫 번째 과정을 뭐 몇 초 하고 두 번째 과정을 몇 초 하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많은데 솔직히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경험상 몇 번 하든 중요한 건 1, 2, 3번을 차례대로 하는 거예요.
넣었다 뺐다 하고 물이 뚝뚝 떨어지니까 한번 닦아주고 빨간 거에 또 넣었다 뺐다 천천히 해주죠. 자, 이걸 한 다음에 이제 보라색이 해주겠죠? 묻어있는 거 한번 닦아주고. 자, 그럼 이제 염색이 다 된 거예요. 그럼 이 상태로 현미경 밑에서 볼 수 없으니까 보통 어떻게 하죠? 뒷면을 흐르는 물에 살살 씻어줍니다. 그래서 아주 물을 약하게 틀고, 앞면을 씻으면 안 돼요. 뒷면을 씻으면 앞면도 같이 닦여요. 이분은 그냥 앞면을 씻는 것 같은데. 고정이 잘 돼 있으면서 뒷면을 씻죠, 이렇게. 어쨌든 염색약이 다 떨어질 수 있도록 깨끗하게 씻고 나서, 자, 그럼 염색이 다 됐어요. 이 상태에서 현미경을 봅니다. 근데 물이 뚝뚝 떨어지니까 여러분들이 동물보건사나 테크니션이면 뭘 해야 되냐면 이걸 드라이기로 싹 말려야 돼요. 다 건조시켜서 이걸 여러분들이 직접 보든지 아니면 수의사에 갖다 주면 됩니다. 자, 보면 뭐 김자염색, 그람염색, 항산염색, 도운염색 다양하게 있는데 거의 안 써요. 딥픽만 씁니다. 염색법에 있어서는 꼭 딥픽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혈액 도마를 해가지고 혈액 검사를 할 때 우리가 기계에다 돌리죠, 그쵸? 혈구 검사 초록색 튜브에 보라색 튜브에 넣어서 기계에 넣어서 혈구 검사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초록색 튜브에 넣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혈장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뽑아서 혈액 화학 검사를 하기도 해요. 그리고 동시에 혈액을 어느 정도 뽑아가지고 현미경 밑에서 직접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계로 하면은 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직접 보는 검사도 사실은 같이 해야 돼요. 그게 정석이에요. 만약에 기계로만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은 실제로 병원에서 그렇게 많이 해요. 그거는 사실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교과서적인 방법으로는 기계로 하면서 동시에 스미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도말 검사 그러죠. 이 도말 표본을 만들어 가지고 같이 보는 것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혈액 도말 표본을 봤을 때 대충 어느 세포가 어느 세포인지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일단은 그 혈액 안에 무슨 세포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적혈구 있죠, 백혈구 있죠, 혈소판 있죠. 자, 적혈구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동글동글하고 중간에 뭐 안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얗게 조금 하얀 점 같은 것만 이렇게 찍혀져 있죠. 얘네들이 적혈구예요. 자, 백혈구는 어떻게 생겼냐면 적혈구보다 일단 커요. 그 다음에 안에 이렇게 시꺼멓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사이즈는 크고, 이게 백혈구예요. 혈소판은 모양도 좀 불규칙하고 얘처럼 동글동글하고 이쁘게 생기지 않았어요. 경계도 좀 불명확하고 둥둥둥둥 이렇게 떠 있어요. 얘네가 혈소판이에요. 그래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어느 정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자, 문제는 백혈구가 종류가 5개나 돼요. 그래서 이 백혈구를 갖다가 구분하기가 조금 쉽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여러분들은 제 생각에는 한 3가지 정도만 볼 줄 알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백혈구의 종류는 5개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애는 림프구예요. 림프구는 보통 보면은 세포가 있고, 여러분들 세포 해부생리 뭐 이런 시간이나 이럴 때 세포의 구조에 대해서 배웠죠. 세포가 있으면은 안에 뭐가 있죠? 뭐 핵이라든지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핵이 있고 그 바깥에 있는 거 뭐라 부르죠? 세포질이라고 그러죠. 그죠? 세포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림프구는 핵이 엄청나게 크고 세포질이 거의 없어요. 이게 림프구예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포질이 거의 없고 핵이 꽉 채워있고 색깔이 진해요. 이게 림프구고. 자, 그 다음에 얘는 우리가 보통 조직구라 그래요. 조직구라고 하든지 조직구가 아니고 대식구라 그래요. 대식구는 일단은 사이즈가 크고 모양도 얘는 이쁘게 생겼지만 막 불규칙하고 안에 생긴 것도 불규칙해요. 얘는 이쁘게 동글동글하게 생겼고 조그맣죠. 색깔도 진하고.
그런데 대식구 같은 경우는 안에 막 불규칙하고 얘는 세포질이 적고 핵이 많은데 얘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생긴 게 좀 불규칙해요. 그러면 대식구라고 보면 되고, 자 얘는 호중구예요. 호중구. 호중구 같은 경우는 생긴 게 이렇게 순대처럼 생겼어요. 안에가 순대처럼 이렇게 꼬불꼬불한 애들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분절이 돼 있다 그러는데, 보면은 이렇게 긴 원통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중간이 이렇게 눌려 있죠. 분절돼서. 그쵸? 그래서 호중구는 분절이 돼 있다. 그 다음에 호상구는 호중구랑 좀 비슷한데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호상구는 안에 이렇게 톡톡 터지는 과립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우리 쌕쌕이라든지 뭐 봉봉 이런 거 먹으면 안에 막 과립 같은 거 터지죠. 막 코코팜 이런 거. 그런 것처럼 세포질 안에 톡톡 터지는 빨간색 과립이 들어있어요.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은 가장 편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림프구는 세포질이 없이 핵이 그냥 꽉 차 있는 모습. 자, 그 다음에 대식구는, 대식구까지 하려면 너무 헷갈리면 그냥 외우지 마세요. 호중구는 안에 분절된 순대가 들어있는 모습. 자, 그 다음에 얘는 호상구는 안에 톡톡 터지는 과립이 있는 거. 자, 그럼 호중구는 뭐예요? 호중구는 C가 됩니다. 자, 호상구는 뭐예요? 안에 톡톡 터지는 과립이 있는 D가 돼요. 자, 근데 과립 있는 애가 또 있어. 보니까 E도 과립이 있죠. 안에 톡톡 터지는 과립이. 그죠? 얘도 과립이 있고 얘도 과립이 있는데, 얘는 뭐냐면은 호염구예요. 하나는 산이고 하나는 염기예요. 산은 빨갛고 염기는 파래요. 그래서 얘는 호상구는 과립이 산성이라서 빨간색인 거고, 호염구는 과립이 염기성이라서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호상구를 구분할 때는 과립이 빨개요. 빨개. 그래서 빨간 과립이 있는 거에 여부로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호상구는 D가 돼요. 자, 아래 그림에서 림프구는 무엇인가? 자, 림프구는 뭘까요? 림프구. 림프구는 아까 세포질의 양이 적고 그 다음에 동글동글하고 탄탄하고 조그맣다 그랬죠? 그래서 A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생긴 걸 외워놓으면 돼요. 자, 얘는 뭘까요? 얘 안에 뭐 들었어요? 이렇게 땡땡한 애들 들었어요? 아니죠. 안에 과립 들었어요? 과립 없죠. 안에 분절된 순대가 들어있네요. 그죠? 얘는 호중구예요. 호중구. 그죠? 자, 다음 중 빨간 원 안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자, 적혈구라 그랬죠? 백혈구라 그랬죠? 백혈구는 5종류 있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요렇게 약간 경계도 희미하고 생긴 것도 불규칙하고 이게 큰 것도 있고 막 작은 것도 있고 핵도 없는 것 같고, 이게 뭘까요? 이게 혈소판입니다. 혈소판. 이게 혈소판이에요. 그래서 혈소판, 적혈구, 호중구, 호상구 어느 정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림프구까지. 자, 기계를 사용한 혈액 검사에서 나오는 수치 중에서 세포끼리 뭉치게 되면 가장 신뢰하기 힘든 수치로 일반적으로 직접 혈액 도말하여 관찰할 필요가 있는 세포의 종류는, 자, 우리가 CBC 기계를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은 보통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요 위에다가 혈액을 갖다가 조금 넣게 되면은 기계가 쏙 빨아들여요. 쏙 빨아들여갖고 검사가 쭉 나옵니다. 백혈구가 몇 개 있고 호중구는 몇 개 있고 적혈구가 많이 있고 뭐 혈소판은 몇 개 있고, 이게 막 결과가 나와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검사 결과가 나오는데,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을 때 혈액 검사라는 게 기계만 의존할 수 없다 그랬죠. 그쵸? 어떤 병원은 그냥 기계만 하고 다른 검사를 안 하는데, 원래 혈액 검사는 기계로 검사하고 동시에 현미경 검사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로 검사하는 거 우리가 보통 CBC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하고, 현미경 검사를 하는 걸 갖다가 혈액 도말한다고 검사를 합니다. 자, 그래서 혈액 도말은 어떻게 만드냐면은, 임상병리 시간에 아마 배웠을 거예요. 배웠는지 모르겠네. 제가 하질 않아서. 자, 혈액 도말 샘플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지금 자, 이거 뭐예요? 지금 보라색 튜브죠? 그럼 뭐예요? EDTA가 들어있는 전체 혈액을 갖다가 쓸 거란 얘기죠.
오, 이런 것도 있네. 한 방울 떨어뜨립니다. 자, 슬라이드를 어떻게, 혈액도말 샘플을 어떻게 만드냐면은 슬라이드 두 개를 갖다가 이렇게 해갖고 만들어요. 한번 보세요. 한 방울 떨어뜨리고 뒤로 가고 이렇게 밀어서, 다시 볼까요? 한 방울 떨어뜨리고 뒤로 가서 이렇게 밀어서, 다시 한번 한 방울 떨어뜨렸죠? 뒤로 가서 탁 퍼지기 시작하면 확 밀어갖고 이렇게 만들어요. 요게 혈액 도말 샘플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뭘 해야 돼요? 이 상태에서 혈액 도말이 됐으면은 뭐 해야 돼요? 이걸 한 다음에 딥퀵 염색을 하는 거예요. 위에서 배운 딥퀵 염색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딥퀵 염색을 하게 되면은 얘네들이 색깔이 염색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구분이 되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바로 현미경 보면 아무것도 안 보여요. 염색을 딥퀵으로 하고 나면 이런 식으로 구분이 돼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염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혈액 도말할 때 지금처럼 혈액 떨구고, 만약에 수의사가 이제 피를 주면은 혈액 떨구고 이렇게 해갖고 슬라이드 만들고 그 다음에 딥퀵 염색을 해갖고 드라이기로 잘 말려갖고 여러분이 현미경 밑에서 보든지 수의사를 주든지, 여러분이 현미경 밑에서 보면은 뭐를 구분해야 되는 거죠?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을 구분하고, 백혈구도 림프구, 호중구, 호상구 구분해서 이거를 숫자를 셉니다. 그래서 몇 개 있는지 이렇게 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테스트를 실제로 병원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Also, you can slide on the angle of the second slide. Now, if you wanted to make it thicker, you would just hold it at a 자, 이 사람이 지금 한 얘기가 뭐냐면은 앵글을 너무 높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앵글을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죠. 앵글이 한 이 정도가 좋아요. 한 45도 정도. 이게 너무 높게 되면은 너무 두껍게 된다는 거예요. 슬라이드가.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옆으로 해서 딱 넘기는 방법도 있어요. 어쨌든 자, 문제를 들어가서 기계를 사용한 혈액 검사에서 나오는 수치 중에서 세포끼리 뭉치게 되면 가장 신뢰하기 힘든 수치로 일반적으로 혈액 도말하여 관찰할 필요가 있는 세포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런 기계를 사용했을 때 수치가 나오긴 나온다.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나오는데 이게 기계가, 이 세포는 뭉치는 성질이 강해갖고 기계가 한 개씩 제대로 개수를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계를 신뢰를 할 수가 없고, 가급적이면 이렇게 도말을 해서 현미경 밑에서 봐야 되는 세포가 있어요. 그 세포가 뭐냐면 혈소판입니다. 혈소판. 자, 그래서 적혈구나 백혈구는 서로 뭉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래서 기계를 봐서 읽든 도말을 해서 보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 혈소판 같은 경우는 서로 뭉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뭉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기계가 제대로 못 읽어요. 그럴 때는 이 도말을 해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계를 돌려서 혈소판이 되게 적게 나왔다.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직접 도말을 봅니다. 혈소판이 정상이면 상관없고 많아도 상관없어요. 근데 혈소판이 적으면 위험해. 그렇기 때문에 혈소판이 정상이거나 많으면 그냥 기계를 신뢰하고 가지만, 혈소판이 너무 적게 나왔다 싶으면 이거는 뭉쳤기 때문에 기계가 제대로 읽지 못한 거예요. 그때는 직접 도말을 해서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기계를 이용했을 때 오류가 가장 날 수 있는 부분은 혈소판이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20개월령의 강아지가 설사와 기침을 보이고 배가 땡땡해져서 내원했다. 분변 검사를 하던 중 아래와 같은 모양이 많이 발견되었다. 이 강아지가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원인은 무엇에 감염되어인가? 자, 이거 뭐예요? 이거 아까 제가 참고자료로 보여드렸죠? 이게 뭐라 그랬죠? 이게 라운드웜이에요. 라운드웜. 그죠?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어요. 동그랗게 생긴 거 지금 비슷하죠? 이게 라운드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변 검사를 하게 되면은 항문이라든지 아니면 가지고 온 분변을 갖다가 막 이제 뭉쳐가지고 물이랑 섞어갖고, 분변은 보통 염색을 잘 안 해요. 염색을 잘 안 하고,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염색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생충을 볼 때는 염색을 안 하고 세균을 볼 때는 염색을 해요. 어쨌든 염색을 만약에 이제 하게 되면은 염색을 이제 안 하고 보게 되면은 변이랑 물이랑 섞은 다음에 그대로 슬라이드 글라스를 덮어서 현미경 밑에서 보게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땡글땡글한 알이 보이게 되면은 이거는 라운드웜, 회충이라 그랬죠? 회충에 감염됐다. 자, 회충은 종류가 뭘까요? 세균이에요? 바이러스예요? 뭐예요? 기생충이죠? 기생충. 그죠? 정답은 기생충이 되고, 자, 우리가 2개월령의 강아지가 설사와 기침 등을 보이고 배가 땡땡해져서 내원했다. 보통 이렇다고 하면은 거의 100% 라운드웜이에요. 이거는 라운드웜이고, 왜 그러냐면은 이 배가 땡땡해지는 걸 갖다가 팥벨리라 그래요. 이게 어떤 질병에 걸려서 배가 땡땡해지는 경우도 있고 기생충에 감염돼서 땡땡해지는 경우도 있는데, 질병에 감염돼서 땡땡해지는 경우에는 나이가 들어서 호르몬성 질환이 걸리게 되면은 질병 때문에 땡땡해지고, 지금 얘는 뭐예요? 2개월령이죠. 이렇게 어린애들이 땡땡해진다는 거는 이거는 진짜 심각하게 어떤 복수가 찼다든지 엄청 심각한 질병에 걸렸든지 아니면은 기생충에 걸리게 되면 또 이렇게 돼요. 이 뱃속 안에 이 기생충이 가득한 거예요. 이 국수, 제가 아까 국수 같은 모양이라 그랬죠. 라운드웜이 이런 식으로 생겼단 말이에요. 이 배 안에 아주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이런 게 가득 차 있어서 배가 땡땡해지고, 자, 이런 거는 변에서 그냥 육안으로 막 꿈틀꿈틀거리는 게 보여요. 그런데 알은 안 보여요. 그쵸? 그래서 만약에 꿈틀꿈틀거리는 게 안 보인다 싶으면은 분변 검사를 해서 알을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뭐 강아지가 설사하고 기침하고, 그리고 뭐 강아지 키우시면 참고로 알아두시면, 만약에 기생충이 있잖아요. 기생충 약을 먹이잖아요. 그러면 얘가 며칠에 걸쳐서 토하거나 설사를 하면서 기생충을 다 뽑아냅니다. 기생충이 계속 나와요. 그러면서 배가 홀쭉해지겠죠. 그럼 이제 그러면 더 심각해져서 죽는 거 아닌가 하는데 낫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배에 기생충이 가득 차 있으니까 배가 이렇게 팥벨리라고 해서 이렇게 팥처럼 땡땡해지는 거예요. 땡땡해져가지고 특히 이제 작은 강아지 같은 경우 이렇게 될 수 있고, 자, 설사를 보이는 개가 내원해서 분변 검사를 했더니 아래와 같은 세균이 관찰되었다. 이 세균은 무엇인가? 자, 분변 검사를 할 때 변을 갖다가, 이건 염색을 안 하죠. 염색을 하죠. 염색을 안 하는 기생충은 보통 염색을 잘 안 해요. 세균은 염색을 100%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은 일단 세균이고, 자, 이 세균이 뭘까요? 자, 세균은 보통 두 종류가 있어요. 사실 종류도 되게 많은데 그냥 간단하게 지금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해요. 동글동글한 균이 있고 길쭉한 균이 있어요. 그래서 동글동글한 균을 우리가 구균이라 불러요. 구균.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이렇게 동글동글하죠. 동글동글한 게 하나만 있는 애들도 있고 두 개가 있는 애들도 있고 뭉쳐있는 애들도 있어요. 어쨌든 모양은 항상 무조건 동글동글하게 생겼어요. 동글동글한 게 뭉쳐있든 따로 있든. 자, 그 다음에 간균이라는 게 있어요. 간균. 간균은 뭐냐면 길쭉하게 생겼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균은 동그란 애들이랑 길쭉한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의 두 종류만 있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훨씬 많습니다. 이거 말고 동그랗고 길쭉한 거에 사이인 타원형으로 생긴 애들도 있는데 구간균이라 그래서 어쨌든 동그란 애들이랑 길쭉한 애들이 있어요. 자, 보통 세균, 얘는 그럼 무슨 세균일까요? 길쭉하죠. 얘는 간균이에요. 간균. 간균인데 자, 간균이면 이렇게 길쭉길쭉하게 생겼어야 되는데 안에 보니까 뭐가 동그란 게 있어요. 안에 이게 뭘까요? 이게 포자라는 겁니다. 포자. 자, 세균은 어떤 세균 같은 경우는 포자라는 걸 만들어요. 아포라고도 우리가 보통 불러요. 그래서 세균이
우리가 뭐 열을 가하거나 건조한 상태에 놓거나 그러면은 세균은 다 사멸하게 돼 있어요. 근데 세균이 자기가 끝까지 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아포라는 거를 스스로 만들어냅니다. 몸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지금 길쭉한 강균에서 이렇게 땡글땡글한 아포가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아포는 세균이 죽더라도 혼자 살아남아서 엄청난 열을 가해도 엄청난 건조한 환경에서도 엄청나게 센 소독제에서도 살아남아요. 그러다가 환경이 다시 괜찮아지면은 그때부터 다시 길쭉한 세균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렇게 길쭉한 세균 안에 이렇게 동글동글한 게 있으면 이거는 아포를 생성하는 세균이고, 자, 동물병원에서 아포를 생성하는 세균은 딱 하나밖에 없다고 보시면 돼요. 클로스트리디움이라는 세균입니다. 정답은 클로스트리디움이에요. 그래서 아포를 생성하면은 그냥 원래 세균이랑 게 길쭉하게 생겨야 되는데 안에 동글동글한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포를 형성하는 세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포를 형성하는 동글동글한 세균이고, 이게 아포 형성균이고, 세균 중에서는 클로스트리디움이라는 세균입니다. 분변 도말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분변 도말 검사를 할 때 도말을 어떻게 할까요? 한번 볼까요? 뭐라고 검색해야 되지? 피스. 이게 한국은 자료가 하도 없어서 다 미국 이제 유튜브 같은 걸 해야 돼요. 스미어라고 해야 되나? 피칼 스미어라고 해야 돼. 피칼 스미어. 네. 계속 남아있는 화장실 냄새. 화장실요. 꾸덕하고 진한 맥앤치즈가 가득. 맥도날드 스파이시 맥앤치즈버거. Hey guys, what's up? And welcome back to my channel. A deal with a different way is put some gloves on because when 미국 사람들이 참 말이 많아요. 뭐를 하려면. float the sample. So I'm gonna take 자, 이게 지금 변이에요. 변을 갖다가 물이랑 막 섞어줍니다. and just take a few- 자, 그래서 사실은 분변 검사도 학문에서 그냥 채취를 하거나 변을 해갖고 그냥 현미경에서 보는 게 있고, 분변 검사는 세 종류예요.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이번 시간에 하나 모르겠네. 그냥 직접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변이랑 기생충이랑 막 섞여 있으니까 관찰이 어려우니까 이 안에 있는 기생충 알만 동동동동동동 띄우는 검사가 있어요. 이거를 부유법이라 그래요. 알을 갖다 부유시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원심분리 돌리는 방법도 있어요. 원심분리 돌리는 방법은 여러분이 몰라도 되고, 직접 보는 방법이랑 동동동동 띄우는 방법이 있다는 거 알아두세요. 잠시만요. 여기 있네. 부유법이 있네. 네, 그럼 아예 그냥 동영상을 보면서 제가 쭉 설명을 할게요. loop and mix. 자, 변이랑 지금 섞어줍니다. 생리식염수랑. Mix. I'm going to take my flotation cup and some gauze just to 이게 뭐 하는 거냐면은, the large 변이라는 게 우리가 보려는 거는 변 안에 있는 작은 세균만 보려는데, 변은 안에 뭐 별의별 게 다 있을 거 아니에요. 현미경으로 보면은 하도 그냥 걸리적거리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변 같은 경우는 검사를 갖다가 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거름망이라든지 거름종이 같은 데다 한번 걸러줍니다. 면포라든지 보통 스타킹 같은 거에다 보통 걸러줘요. 그러면은 지저분한 변 성분 찌꺼기 같은 거는 면포에 남고, 이런 거름종에 남고, 나머지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건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particles. 지금 한번 걸러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I'm just going to pour the sample into the cup. So all the larger particles are going to get stuck in the gauze. 그러니까 큰 어떤 것들은 위에 이제 다 걸려져 있고, 밑에는 작은 애들만 남아져 있겠죠. Fill it to the top until there's a little bubble. 자, 지금 이게 뭘 하는 거냐면, 이게 지금 부유법이에요. Just place it right on top. I'm going to let this sample. 이 상태에서 그 안에 이제 일반적인 물을 넣지는 않아요. 물을 넣지는 않고 굉장히 농도가 높은 설탕물이라든지 아니면은 아주 농도가 높은 포화생리식염수,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아주 짠 소금물이죠. 그쵸? 아주 소금을 많이 넣은 물 같은 거를 이렇게 쭉 부어줍니다. The cover slip and just place 자, 부어주고 그 다음에 이걸 갖다가 it right on 그대로 top. 덮어요. 자, 그러면은 포화생리식염수 같은 거나 설탕물을 넣어주면은 이 안에 있는
뭐 세균보다는 보통 세균이지만 기생충 알 같은 것들이 떠오르기 시작해요. 떠올라서 어디에 붙냐면은 이 위에 붙습니다. 이게 부유법이에요. Let the sample sit for about 10 to 15 minutes. 그래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이제 기다린다고 하는 거죠. Flotation with the centrifuge. Put some gloves on again. And I'm basically going to do the same thing that I just did. So I have a 2-gram empty container to just a solution with the 자, 또 이제 걸러내는 거예요. 지금 면포 저기 스타킹 같은 거 씌우고. take this and it fills it about halfway. Centrifuge it. Spin for about. 자, 이거는 지금 그 Put it on that setting. 원심 분리를 해서 하는 방법이에요. And then I'm 10 to 15 minutes just like that. Take my 원심 분리를 한 다음에 부유법을 하기도 해요. 예, 원심 분리를 한 다음에 이건 지금 원심 분리하고 부유법 하는 거예요. 요런 방법도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나오는 저기가 분변 도말 검사랑 부유 검사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굳이 원심 분리하는 법은 몰라도 될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에서 사실 많이 안 써요, 이거를. 미국에서는 원심 분리에서만 나오는 세균이 그 기생충이 몇 개 있어요. 우리나라는 이게 별로 없어요, 그 종류가. Campylobacter or Giardia. I'm just going to mix the sample. 이거는 지금 직접 보는 거예요. 아까 있는 그 변이랑 물이랑 섞인 걸 갖다가 바로 그냥 슬라이드 글라스에 해놓고 이게 직접법이 되는 거죠, 그죠? 예, 이거는 염색까지 같이 해주는 거예요. 염색 안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생충 알 볼 때는. 이거는 이제 원심 분리한 거고. 자, 그래서 두 가지 방법으로 보통 동물병원에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직접 도말해 가지고 슬라이드 글라스에 도말해 갖고 보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한 것처럼 포화생리식염수라든지 설탕물 같은 걸로 띄워가지고 위에 슬라이드 글라스를 덮으면은 얘네들이 부유가 돼서 위로 올라와서 붙습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확인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제 분변 도말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분변을 적은 양에 옳지 않은 것은 생리식염수와 섞어주는 것이 좋다. 네, 생리식염수랑 섞어주는 게 좋습니다. 이 분변을 갖다가 직접 보려면은 되게 어려워요. 물에 어느 정도 풀어놓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사람도 지금 물에 풀어놓고 봤죠. 그래서 물에 풀어놓고 보니까 좀 적은 양의 생리식염수랑 섞어주는 것이 좋고, 분변 시료는 직접 채취된 변을 보호자에게 가져오게 하거나 면봉을 통해 항문에서 직접 채취한다. 자, 그래서 우리 동물병원 실무 시간에 배웠죠. 강아지가 막 설사 같은 거 하면은 의사한테 가서 뭐라 그래야 된다 그랬죠? 혹시 샘플 필요하냐고 물어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항문에서 그냥 채취를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양이 적어요. 그래서 분변이 뭐 강아지 거기서 싼 게 있으면 너무나도 좋고, 그게 없으면은 보호자한테 분변을 좀 받아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직접 채취된 변을 보호자에 가져오게 하는 방법이 있지만, 뭐 그게 안 되면은 면봉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거기서 이제 싼 걸 갖다가 쓸 수도 있고. 관찰할 때는 커버 슬립을 시료 위에 올려놓고 관찰한다. 아까 커버 슬립 살짝 덮었죠? 왜냐면은 이게 분변이 물이랑 지금 섞인 상태죠. 그러니까 잘못하면 분변이랑 물이 섞이면 그냥 똥물이잖아요. 이게 그냥 묻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슬라이드 글라스를 놓고 보는 게 좋겠죠. 높은 배율부터 낮은 배율로 관찰한다. 자, 제가 현미경 시간에 말씀드렸죠. 배율은 반드시 낮은 배율부터 높은 배율로 봐야 된다. 먼저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된다 그랬어요. 낮은 배율로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넓은 시야로 작게 보는 거고, 높은 배율로 보게 되면 이걸 점점점 자세히 보는 거예요. 처음에는 낮은 배율로 넓은 시야를 보고, 그 이후에는 높은 배율로 좁은 시야를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틀렸습니다. 검사 후에는 감염성 폐기물에 준하여 처리한다. 자, 감염성 폐기물이라는 건 체액이든 혈액이든 어떤 것이든 감염될 우려가 있으면 감염성 폐기물인 거죠. 그러니까 분변 도말 역시 어때요? 다른 개에게 어떤 코로나 장염, 파보 장염 같은 걸 옮길 수도 있고, 기생충을 옮길 수도 있고, 세균을 옮길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대표적인 감염성 폐기물이 되는 거죠. 반드시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면 안 되고 감염성 폐기물에 준해서 처리를 하는 것이 좋죠. 슬라이드 글라스 같은 경우는 뾰족하죠. 그렇죠? 뾰족하고 단단하다 보니까 그 날카로운 걸 넣는 용기에 넣는 것이 좋죠. 다음 분변 검사 중 부유법에 대한 설명으로 바르지 않은 것은 기생충을 관찰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맞는 얘기고요. 자, 아까 그 유튜브에 나온 분은 염색을 했죠. 한 방울 떨어뜨려서. 염색을 하면 사실 더 잘 보이긴 하는데 이건 염색을 안 한 거예요. 염색을 하게 되면 색깔이 보라색처럼 됩니다. 근데 염색을 하지 않아도 기생충 알을 관찰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생리식염수와 변을 잘 섞어준다. 이걸 말을 조금 쓰다가 말았네. 3번을 제가 답을 노리고 한 것 같은데 문제를 조금 이상하게 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섞고 준 후 그대로 관찰한다. 이렇게 쓸까요? 섞어준 후 슬라이드 글라스에서 바로 관찰하는 게 아니죠. 위에 슬라이드 글라스를 안에 뭐죠? 포화 생리식염수 같은 걸 쭉쭉 넣어주고 위에 이렇게 볼록하게 나오게 한 후에 그 다음에 생리식염수 그 커버 글라스를 덮어주면은 얘네들이 둥둥둥 뜨는 거라 그랬죠. 그리고 이 상태로 두고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는 이제 둬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섞어주고 나서 그대로 슬라이드 글라스에서 보면 안 되고, 용액과 변을 섞은 후에 거름종이나 망으로 한번 걸러주는 게 좋다. 부유법이라는 게 그냥 자기가 올라오기도 하지만 안에 찌꺼기가 너무나도 많으면은 이 분변 검사는 항상 장애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기 전에는 반드시 거름종이나 망으로 한 번씩 찌꺼기를 걸러주는 게 좋아요. 시험관에 볼록하게 올라오도록 방치한 후에 커버 글라스를 덮는다. 그쵸? 커버 슬립이라고도 하고 커버 글라스라고도 하고 볼록하게 올라온 상태에서 살짝 덮어서 부유될 수 있도록. 그러면은 나중에 커버 글라스만 딱 떼가지고 요거를 슬라이드 글라스 위에 놓고 그대로 관찰을 하면은 지저분한 분변의 찌꺼기 같은 것들, 똥의 찌꺼기 같은 것들은 안 올라오고 우리가 보고자 하는 기생충 알이라든지 세균 같은 것만 딱 붙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서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